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빌라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빌라는 몇십 년은 되어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한 처음 몇 주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밤늦게 공부를 하다 지쳐서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빌라는 오래되어서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합쳐졌죠. 늦은 새벽, 저는 이상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제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맨발로 마룻바닥을 천천히 걷는 소리였죠.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들렸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헛소리를 들었겠거니 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 2시쯤이면 같은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전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된 집이라서 습기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묘하게도 썩은 내음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어 집주인에게 문의했더니 그도 뭐가 원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 또한 심상치 않은 걸 느꼈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하길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그저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 집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기로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후가 되니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저는 빌라에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박스를 싸고 마지막 짐을 나르던 날 문득 벽장 속을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벽장이었죠. 그곳을 열었을 때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벽장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몇 장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사진을 치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를 한 후로는 그 발소리도 냄새도 이상한 일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 빌라에는 저 말고도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씩 그 사진 속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곤 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번 건드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자취를 할 때 혹시 모르게 귀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이나 낡은 집에 혹시 모를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번 겪었던 그리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기억은 생생하고 섬뜩합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수많은 학생들이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제가 살았던 3층은 이상한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비어있는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농담거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복도는 고요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가는 길에 저는 복도 끝이 유독 어두운 것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피곤한 탓으로 여기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인하려고 발걸음을 멈춘 순간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하려 두리번거렸지만 모두 단단히 닫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소리가 304호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304호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고 문은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불빛도 없는 방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형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눈빛과 함께 그 형체는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문을 닫고 복도로 달려나왔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감독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았고 저와 함께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304호에 갔을 때 방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장판과 먼지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본 것을 결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기숙사에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304호 근처는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 아니면 몇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악몽이든 실제 경험이든 그 방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곤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혼자 복도를 지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고 아마도 그 방 역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2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과 나눈 저의 공포 경험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덜렁거리는 문짝소리, 한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 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미신이라고 웃어넘겼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진지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집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가족 전원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 집에 악령이 깃들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집에 흥미를 가진 도시의 젊은 탐험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으며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초저녁부터 초대형 손전등으로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내부는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곳곳에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아이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조각난 인형과 낡은 책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싹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탐험가들은 거실에서 모여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춥다고 느끼며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밖에 희미하게 비치는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가 유심히 바라본 순간 그것은 그에게 손짓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뒤로 주춤거리며 동료들에게 그 광경을 알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과민 반응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욕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집의 주방에 있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주방 한 모서리에 쪼그려 앉은 어두운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집의 출입문은 이상하리만큼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창문마저도 꼭 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점점 떨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문이 가볍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외부에 나서자마자 그들은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한 명씩 차에 올라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녹음했던 기기를 살펴보던 중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이 들었던 소리들 외에도 한 소년의 목소리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나가세요.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의 막내 아들의 목소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 이후로도 몇 차례 오싹한 경험을 했지만 비로소 그 집이 가진 비밀과 마주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그들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 집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귀신의 집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지금도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